합창단들은 죄 없어요. 삼류 지휘자가 있을 뿐이지 삼류 합창단은 없어요. 지휘자의 역량이지 합창단은 죄 없어요. 받고 나가면서 좀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하신 거죠. 네, 소리가 맞아요. 안 나오는 그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합창 교육도 뭔가 한참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오래 전에 20년 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거든요. 시립에서. 거의 다 똑같아요. 지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프라노 소리 세다. 둥글게 좀. 소리를 띄워서 내라고 그래요. 소리를 띄우면요. 공간은 안 나가요. 이마에 갇히게 돼요. 입을 통해서. 유일한 소리의 출구가 입이니까 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리를 띄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10명이 하면은 이게 싸납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항상 솔 이런 소리를 내라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솔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해도 답답한데 10명 이상이 소프라노가 솔 해봐요. 통굴 소리 돼버려요. 가사는 다 죽어버리고. 소프라노가 솔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너무 커서 센 소리가 너무 강화가 되니까 그 성량을 좀 줄여줘. 그러니까 10명이 솔 하면 커가지고 세게 들리니까 10명이 5명의 성량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세게 느껴져요. 솔 소리는 똑같은 소리 내야 되는데 소리를 띄우라고 하면 솔 이거 한 10평 되는 연습실에서 이 소리 굉장히 달콤한 소리예요. 근데 무대 올라가면 소리가 더 큰 무대로 갔기 때문에 객석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합창단 소리가 몽환 쪽 소리로 돼버려요. pit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일날 지휘자들이 홀 출입구로 가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어? 소리가 너무 안 빠진다. 소리 좀 내줘. 빠진 소리를 본인이 안 빠진 소리로 이마에다 소리를 만들어 놓고 당일날 큰 홀에 가서는 소리가 안 빠져. 소리 좀 빼. 그럼 다시 센 소리를 안 내면 소리가 절대 공간으로 안 나가죠. 지휘자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음정 피치를 정확히 알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본인이 소리를 내주는 것까지 해야 첫 번째 실력 있는 지휘자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 테너 피치 떨어져. 다시 해봐. 100번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한 번 본인이 소리를 내주면 테너가 쏘 테너 피치 떨어져. 바르게 해봐. 테너는 계속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쏘 지휘자가 쏘 이 소리 말고 쏘 이게 피치가 정확한 거야.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주는 지휘자가 0.1%도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향을 알아야 돼요.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 지휘자 머리 안에는 반사가 잘 되는 걸로 붙여놨는지 반사력이 약한지 잔향 소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우선 홀의 컨디션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가 소리 한번 내보는 거예요. 당일날 단원들을 잡을 게 아니라 홀이 컨디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지휘자가 모르니까 소리가 안 빠져. 마이크 써야 되겠다. 50명 넘는 시립합창단이 노래하는데 나는 마이크 쓰는 합창단들요 완전히 중창단도 소리가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소리로 훈련이 된 중창단은 전혀 마이크를 안 써도 돼요. 큰 교회에서는 몇백 명이 하잖아요. 몇백 명이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를 왜 쓰냐는 거예요. 지휘자들이 대부분 소리 싸나워 띄워 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합창단들은 죄 없어요. 뽑을 때는 다 좋은 소리를 뽑아. 그래 놓고 본인들이 못 나온 소리를 만들어 놓고 소리가 안 빠진다고 연주회 당일날은 이제 단원들을 잡는 거죠. 단원들 피곤하게 만들어. 저는 합창단 그러니까
삼류 지휘자가 있을 뿐이지 삼류 합창단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예, 지휘자의 역량이지 합창단은 죄 없어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베이스는 남성은 한 옥타브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울림이 있어요. 음정 자체에 울림이 있어. 우리가 내 소리로 도 내도 내가 도 이런 무거운 소리 안 내도 이 음정 자체가 도 이거보다는 도 무거운 소리를 이미 표현해 있어요. 내가 무거운 소리 안 내도 음정을 내려고 하면. 근데 베이스들한테는 막 무거운 소리를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거운 소리를 내면요, 이게 덩어리 큰 거를, 면적 큰 거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제 진동수에 못 가. 그러니까 지휘자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베이스가 템포를 못 따라오니까 지휘자들 막 속으로 답답해 막 죽으려고 해요. 템포를 못 따라오니까 막 베이스 때문에 어쩔 때 막 화가 나요. 박자 맞추세요. 박자 맞추세요. 박수를 막 쳐주게 해도 못 따라. 왜? 올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베이스는 이렇게 조금 무거운 소리를 내주세요. 요구를 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막 저기 독재적지 뭔가를 막 소리에도 붙여놨으니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소프라노도 싸나워. 소리 좀 부드럽게. 당일날 피치 떨어져. 완전 코미디 하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단어들 잡아요. 저도 합창 과정에 있는 사람도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너무 몰라. 발성에 대해서. 몇 번 레슨 받다가 본인이 배운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만둬버려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철저히 과학이에요. 음악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특히 성악하는 사람들이 발전의 시간이 더디는 게 뭐냐면 과학적인 사고가 없어요. 과학적인 사고가. 의심하고 생각해야 돼. 탐구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탐구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적인 부분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패는 가슴에 있는데 배로 숨쉬란 말을 하고 있죠. 네. 의사들이 보면은 정말 비웃음거리죠. 저랑 공부하는 동안 뭔가 합창 소리가 많이 바뀔 거예요. 첫 음만 쳐드릴게요. 시작. 국화 꽂혀버린 겨울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를 푸른 기러기는 풍년을 날아간다.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어떤 뿌리로 발음이 돼요.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그렇죠. 자, 소프라노가 눈 속에서 이렇게 내면 이제 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게 들려요. 지휘자가 들었을 때 소프라노 소리가 세니까 이렇게 들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 소리에다가 한 번에 소리를 쓰지 말고 이제 호흡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 에너지를 나눠 써라. 선 내고 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소리가 계속 흘러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에 왔어? 어쨌어? 이거는 굉장히 소리의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리가 세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세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에다가 지속성을 주는 게 우리 언어에서 어머 왔니? 어머 너무 잘했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같은 소리인데 센 소리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지속성. 눈 속에서 지속성이 길어지니까요. 부드러운 소리로 들려져요. 근데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가면 서 이렇게 돼버려요.